안녕하세요. 20만 유튜버 임성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도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메일도 제가 덜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한테 제가 받아온 20만 명이 되기까지의 과정들 하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유튜브를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 하면 어떨까,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나도 유튜브라는 것을 하면서 좀 내가 즐기는 일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한테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카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이제 친척이 있는데 친척의 이제 딸이 유튜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용돈벌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이 이제 2019년도예요.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 전에 이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성배 네가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관심만 갖고 있었지만 시작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살고 있는 곳에 제가 오랜만에 찾아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유튜브 그때 당시에 조카가 운영했던 채널은, 이제 채널 명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게임 채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 채널을 하면서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신선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 친척 동생이.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이제 좀 물어보게 되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 조카가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친척 동생이 이제 했던 얘기는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학교 동생들이나 선배들, 친구들 많이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찾아왔지만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왜 단 한 명도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은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저랑 그때 지금 28살인가? 그러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됩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요. 14살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동생이 한 얘기가 사람들은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느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영상들에서도. 근데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고 다 알려줘도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카메라가 좋은지, 어떤 장비가 좋은지, 어떤 마이크가 좋은지 그것만 검색하고 그거를 사기만 했을 뿐 정말 한 개의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바로 약속을 합니다. 6월 달 안에 오빠가 영상을 무조건 한 개 업로드 하겠다. 채널을 개설해서. 저는 컴퓨터를 정말 잘 못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정말 잘 못하고 지금도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제 와이프가 굉장히 놀라요. 보면서. 제가 프린터를 만지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프린터가 고장납니다. 진짜로. 그렇게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데 제가 동생한테 2달 안에 업로드를 하겠다고 약속을 딱 하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는데 정말 영상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두려웠고 영상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 압박감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일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영상을 업로드한 게 6월이 되기 전인 5월 28일, 29일 그 정도에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파킨슨 법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법칙은 뭐냐면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내가 업무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내내 해야 된다, 프로젝트를.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일을 한 달 안에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한 달이 됐을 때 굉장히 퀄리티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1주나 2주, 3주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치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일을 완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막연히 그냥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을 절대 업로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유튜브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그냥 100%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얘기해 주지 않고 그분들한테 일정 시간의 데드라인을 정해주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 안에 한 개 영상을 업로드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그 사람의 의지를 내가 파악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할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친척 동생하고 제가 데드라인을 설치해서 두 달 안에 업로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연히 그냥 유튜브를 하려고만 했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의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언제 안에 한 개의 영상을 업로드 하겠다는 본인하고의 약속을 지키게 된다면, 이제 바로 영상을 하나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유튜브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유튜브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분야를 해야 되느냐, 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냐면, 내 전문 분야를 하는 게 좋은지,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의 분야를 가지고 이제 계속 하면 되지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 틀이 자꾸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답을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부동산 유튜버가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아이들, 두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유튜브로 제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노는 모습들을 담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아내하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절대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얼굴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20만 유튜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내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도 그렇고 아이들의 얼굴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내가 철저하게 좀 배제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어떤 유튜브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고, 아내랑 얘기를 해봤더니 아내가 당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인 부동산 분야를 하면 어떻겠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부동산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 그냥 제 업무하고 연관된 제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동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내가 먹방을 할지 어떤 거를 할지 딱 정답이 정해져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부동산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아파트 청약이나 재테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정말 다루고 싶었던 분야는 이 분야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분야를 너무나 좋아해주고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내 집 마련이나 아파트 청약이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어떤 유튜브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만약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일단 하나의 영상을, 내가 밥을 먹는 영상이라도 어떤 영상이라도 좋으니까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 촬영을 해서 영상을 하나 올리는 것부터가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유튜브가 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콘텐츠를 가지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차별화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있는데 구독자들이 임성배 TV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동산 유튜브들의 채널들을 모두 봤고 그분들이 이제 인기 업로드가 된 영상들을 모조리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부동산 유튜브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전문가라고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면에서 자기가 마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상대편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방송도 많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강의도 많이 했고 협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했지만은 제가 이제 많은 강의들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상대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도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상대편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을 가지고 내가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죠. 자기가 사는 주식을 초등학생한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본인이 재무 분석도 못하는 그런 주식들을 초등학생한테 설명도 못하는 주식들을 사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을 때 저는 정장을 벗은 겁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촬영한 게 하나도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초반부에는 조금 제가 업무를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중간중간에 미팅을 하면서 그런 뭐 영상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제가 시간이 있는 새벽 시간이나 업무를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첫 번째 차별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부동산과 틀리게 편한 복장을 입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기 전에 복장입니다. 이 옷을 입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친밀감 있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구독자분들한테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화를 뒀던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현장에 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는 컨텐츠를 임성배가 간다라고 하는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서 많은 아파트 분양 물량들의 현장들을 제가 찍으면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현장을 잘 못 가지만 초창기 때 현장을 자주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 이 채널은 좀 틀리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차별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다른 유튜브들이 볼 수 없었던 드론을 사가지고 저는 드론 영상으로 현장을 보여줬어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 아파트의 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아파트 뷰 분석을 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성배 TV는 뭔가 좀 틀리다, 차별화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재테크 마인드에 대한 영상들을 다루게 됩니다. 재테크 마인드에 대한 영상을 다루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부동산에 투자해서 실패했던 경험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을 이제 재테크 마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인생의 마인드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이 임성배 TV를 통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전문성과 아울러서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을 같이 믹스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과 호감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은 차별성이고,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늘 끊임없이 차별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콘텐츠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기획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